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유사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유사수신에 있어서 사기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유사수신은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유사수신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위 스마트시티라고 해가지고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피해 금액 약 245억 정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안으로 이제 저희가 담당한 분은 자금 관리를 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자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금 관리를 했다 하는 경우, 내가 월급을 받아서 자금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이사진 또는 임원으로서 자금 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단순히 월급을 받아서 자금 관리를 했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제 월급 받은 격리 정도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 외의 자금 관리라는 것은 정말 자금 관리에 대한 집행에 대한 권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금관리가 어떤 의미의 자금관리인지를 먼저 밝혀야 되겠죠. 역할과 수익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금관리의 역할을 하신 분을 항소심에서 수임을 했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사업 자체, 여기서 관련 스마트시티를 한다면은 이 스마트시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인지, 또는 실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먹튀인 것인지, 즉 처음에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설사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투자가 됐는 것인지, 사업 초기에 고소건들이 몰려서 정말 제대로 진행하려다가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한참 동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돌리기만 하다가 넘어진 것인지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난다면은, 두 번째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업 내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 피고인별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다툼을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금액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이라는 것은 전체 피해 금액, 이 사안 같은 경우는 245억의 전체 피해 금액이 있다 치면은 그 전체 피해 금액이 과연 실제 피해 금액이 맞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거는 엑셀 자료를 검찰로부터 재판 단계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나하나 검토로 들어가야 되겠죠. 다른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전체 피해 금액 자체를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전체적인 규모를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번째로는 전체 입금 금액에 이은 실제 피해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기, 유사수신에 있어서는 투자금을 항상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각종 명목으로 수당도 내려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받았을 때, 그 투자금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금, 또 돈을 처음에 투자했다가 처음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서 2기, 3기 형식으로 소위 재투나 대감기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 금액 자체에 대해서 단순 합산액이 아닌 실제 피해 금액에 대한 정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45억인데 실제 금액을 정리했더니 180억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 금액을 수사기관에서도 어차피 수익 정리를 위해서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이 정도 사안에 있어서는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금액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금액 정리가 어차피 중요한 것이, 이 실제 피해 금액 정리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합의할 때 근거 자료로도 제출할 수 뿐만이 아니라 재판부한테 양형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부한테 단지 실제 피해 금액이 적습니다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적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피해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그건 단순히 금액이니까 그 금액을 말고 실제 피해 금액, 재투, 대감기, 실제 수익 등등을 뺀 금액은 얼마나? 라는 것은 피고인 측 변호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작업이 상당히 손이 많이 가죠. 소위 말하는 노가다 작업인데요. 그래도 반드시 이것이 피고인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피고인 변호사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 이것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즉 피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사업이 있다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결국 큰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액 정리가 어느 정도 수익 정리가 되고 나면은 자신의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단지 시키는 것만 지시받은 사람입니다 했는데 수익을 계산해보면 수익이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변호사한테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의 신빙성을 우리 변호사들이 먼저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역할과 수익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므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고 나면은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합의입니다. 합의는
당연히 돈만 있으면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도 합의입니다. 왜냐면은요, 피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 중에서 각각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금액은 일부분이거든요. 그럼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합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로 접근이 필요하죠. 그렇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얼마의 합의금을 제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뭐 재투나 대관기 부분을 빼고 그냥 수익 받으실 부분도 빼고 그래서 실제 완전 순수한 손해 금액을 계산했더니 선생님 피해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제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합의가 되는 것이죠. 단지 저희 돈이 없으니까 깎아주세요 하면 어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대로의 사건 진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이걸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 HTS의 변형 형태도 예전에 이러한 사기 유사 수준으로부터 자꾸 흘러와서 변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진행 형태는 어차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기에 대한 부분이 결국 사업에 대한 부분이므로 사기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에 관한 부분은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정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런 사건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기 유사 사건들을 예전부터 정말 진행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사건을 진행하려면요, 변호사가 일단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무죄 조항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무조건 인정을 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라 스마트시티라 지금 스마트시티 자체가 완전히 무결한 것이다. 이 사업이 계획이 다 했는데 다만 외부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사실은 무죄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있어서도 무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주로 이런 사안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소위 이제 중간 투자자라는 것인데요. 중간 투자자라는 것은 처음에 있어서 나도 투자자대로 들어갔어요. 나도 이런 아이템이 있고 사업이 괜찮다 해서 들어갔는데 해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자꾸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소개해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나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그 소개받은 사람이 돈을 투자했을 때 내가 수당이든 수익이든 어떤 명목이든 돈이든 코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중간 투자자가 돼가지고 이제 피해자로 조사도 받을 수 있고 피고인으로 재판에도 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응 방안이 중요합니다. 사기 유사 수신은 저희가 정말 많이 진행한 사건이고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이 사건 자체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또는 금액 정리를 위해서는 이 사무실 자체의 이 규모가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표로 있으면서 총 16분의 변호사님을 데리고 있는데요. 16분의 변호사님과 저까지 해서 총 17명의 변호사가 이 사안 한 해 자체에 몰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변호사가 외부를 봤을 때 100명이 있다 한들 그게 다 별산이면은 자기 사건을 봐주는 변호사는 보통 둘셋이 다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원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총 17명의 변호사가 어떤 분이 사건을 맡기면 정말 다 달려들어서 직원까지 총 40~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이 일을 봐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무실 규모가 안 된다면 변호사가 알아도 이렇게 풀어드리지 못하고, 또는 사무실 규모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분야의 전문이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저희 변호사들의 사기 유사시에 대한 노하우 당연히 풍부하고 해드릴 수 있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합의 전문 이런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부터 합의까지 모든 것을 매끄럽게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기 유사 수신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최근에 있어서 따지면은 이제 HTS겠죠. HTS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S도 다 같은 HTS가 아니잖아요. 완전 먹튀부터 사행성, 도박에 가까운 것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알아야지 제대로 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명과 이제 사기 유사수신 사건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